김포공항 보시죠. 여기서 아주 여러 군데 환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내려와서 부천 종합운동장에서도 환승이 가능하고, 여기 소사에서 1호선도 가능하잖아요. 시흥신천역, 시흥시천역. 지금 환승 구간이 웬만한 지하철이 지금 거의 다 들어가요. 공항철도 들어가고. 안녕하세요, 운포팀입니다. 수도권 남부구를 가르는 최고의 환승전철 서부권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대곡소사선과 파주연장, 그리고 부동산 지역 호재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대곡소사선은 서부권 지역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숨통을 트여주게 하는 그런 복선 전철인데요. 이 대곡소사선이 과연 어떻게 다 연결이 되는지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영상 순서입니다. 소사 원시선 기본개요 말씀드리고요. 대곡소사선 기본개요, 지하철 노선도로 보는 소사 원시선, 대곡소사선 환승역까지 한번 확인해드리고요. 대곡소사선 일산 연장 발표, 그리고 파주 대곡소사선 운정역 연장 타당성 검토 중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주 운정 연장 시 수혜 효과, 그리고 개인적인 소견까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소사 원시선이 무엇일까요? 소사 원시선은 복선 전철입니다. 부천, 시흥, 안산을 연결하는 거고요. 오른쪽 지도부터 한번 설명드릴게요. 남쪽으로 안산 쪽에 원시역이 있습니다. 원시역이 있고요. 이렇게 서울 수도권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시흥을 지나서 소사까지, 부천 소사역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30분, 32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정거장 수는 좀 이 정도 되고, 총 노선 길이는 23.4km, 12개 정거장. 사업 방식은 BTL 방식이에요.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인데, Build Transfer Lease라고 해서 민간 사업자가 짓고요. 그리고 소유권을 국가에 트랜스퍼 해줍니다. 그러니까 전환해 준다는 거죠. 기부 체납을 하는 거고, 대신에 국가는 임대료, 너희들이 마음대로 한번 사업을 한번 해봐라. 대략 한 20년 정도 되죠. 운영권과 수익권을 주는 거죠. 2007년 12월 국토교통부 시설사업 기본계획에 고시가 됐었고요. 2011년 4월 22일 서해선 소사고시 복선전철이 착공이 됐습니다. 2018년 6월 16일 서해선 소사고시 개통 및 영업 개시가 이루어졌고요. 향후에는 북으로는 대곡소사선 이제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경의선까지 연결됩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신안산 서해선과 연결이 돼요. 서해선이 이게 결론적으로는 모두가 다 이렇게 서해선 라인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대곡소사선입니다. 복선 전철이고요. 총 투자비는 1조 4,753억 정도가 들었고, 민간과 정부 보조금이 들어갔습니다. 공사 구간은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부천시고요. 길이는 약 18.359km. 마찬가지로 BTL 방식,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이고요. 공사 기간은 2016년 6월에 착공이 들어가서 21년 6월 시운전 포함해서 총 60개월이 걸릴 거라고 합니다. 현재 이것이 경의중앙선 일산역까지 연장이 확정된 상태예요. 그래서 오른쪽 사진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시소사선이 이렇게 소사 원시선이 여기까지 오고요. 여기서부터 당아래, 원종, 김포공항, 능곡, 대곡, 그리고 경의중앙선의 일산역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 구간이 다 개통이 되는 거예요. 내년 21년 6월까지요. 자, 보통 이렇게 지도로 단편적으로 보면은 이해가 어렵잖아요. 지하철 노선도, 익숙한 지하철 노선도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원시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원시역이 바로 여기 있고요. 여기 원시역에서 소사까지 이어주는 이 노선을 바로 소사 원시선이라고 하고요. 대곡이 여기 있습니다. 대곡에서부터 소사까지 이렇게 이어주는 거를 대곡소사역이라고 해요. 이것이 왜 일산 서부권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엄청난 숨통을 트이게 하는 생명줄과도 같냐? 왜냐하면 일산과 파주 운정 주민들은 기존에는 지하철 3호선에 이렇게 돌아가고요. 경의중앙선도 급행이 있지만 급행 배차가 좀 길죠. 급행도 이렇게 갔단 말이죠. 별로 옵션이 없었어요. 서부권 주민들은 내가 지하철에 이렇게 갈아타는 옵션이 별로 없었습니다. 환승 구간도 몇 개 없고요. 근데 자, 보시죠. 이 대곡소사선이 일산까지 연장이 확정됐단 말이죠. 여기서 경의중앙선을 탑니다. 타서 대곡에서 GTX 역사도 갈아탈 수 있고요. 그리고 대곡에서 그냥 쭉 내려와도 돼요. 경의중앙선 능곡 환승이 되고, 김포공항 보시죠. 여기서 아주 여러 군데 환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내려와서 부천 종합운동장에서도 환승이 가능하고, 여기 소사에서 1호선도 가능하잖아요. 시흥신천역, 시흥시천역. 지금 환승 구간이 웬만한 지하철이 지금 거의 다 들어가요. 공항철도 들어가고, 일산 파주에서 일산대교 넘어가는데 그 톨게이트 비용이 비싸잖아요. 김포공항역에 오게 되면 여행 갈 때도 좋고, 이 지금 김포 철도도 이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죠.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서부권 주민들의 숨통을 트게 해주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연결선이다. 이것이 남부 충남까지 이어진다고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파주 운정은 이 탄현, 야당, 운정 이 세 개의 정거장을 지금
파주시에서 국토부에 연장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전 타당성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사활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운정역 연장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것마저 못하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곡소사선은 서부권 주민들에게는 교통혁명과도 같아요. 인천 2호선 일산 연장이 또 광역교통 2030에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일산역까지 올라간다고 하죠. 이게 언제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따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대곡소사선으로 이렇게 남쪽으로 가고요. 지금 3기 신도시 창릉 고양선 얘기를 하잖아요. 세전력이 이렇게 대곡역까지 연결된단 말이죠. 지금 대곡소사선을 이용을 하면 일산역에서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옵션들이 굉장히 다양해져요. 드디어 돌고 돌아가던 서부권 지하철 3호선이나 경의중앙선을 뛰어넘는 최고의 환승 기능을 갖춘 복선 전철이 등장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파주 운정 일산 주민들은 이런 환승 시스템 없이 10년 넘게 돌아가는 것만 이용했단 말이죠. 이거 개통하면 속이 다 시원할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편리해지고 지역 부동산 시장에는 굉장히 큰 호재다. 특히 여기 일산역을 기점으로 해서 이 대곡소사선 연장된 라인 같은 경우는 이미 부동산 호재 적용이 되고 있죠. 지역 아파트 아마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산이 많이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호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파주 운정 연장에 이렇게 남겨져 있는데, 이 국토교통부에서 뿌린 자료만 봐도 지금 대곡소사선 연장이 운정까지 돼 있잖아요. 이게 실수일 수도 있고 담당자가 뭐 실수로 이렇게 그려놓은 건지 아니면 정말 계획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대곡소사 운정은 이 정도로 선로만 추가하면 운정까지도 갈 수 있어요. 뭐 회차선이 없다,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파주 3호선 연장 뭐 GTX 이거에 비하면 훨씬 더 현실성이 있습니다. 이건 돈을 들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제 대곡소사선도 마찬가지지만 고양시와 파주시도 이제 좀 어느 정도 동반자적인 협력자 파트너십을 좀 더 견고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경기 남부에 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고양시의 파워가 세다 보니까 파주시가 좀 밀리는 경향이 있는데,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더라도 분명히 협의하면서 지역 시너지, 서부권 시너지 발전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도와줄 건 확실히 도와주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대곡소사선 일산 연장 확정 발표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광역교통 2030 발표가 났고요. 내년 6월에 참 부럽죠. 고양시는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대곡소사선과 함께 동시 개통해요. 이것도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돈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대곡까지 여기까지는 확정이 돼 있다가 이걸 일산역까지 이렇게 넘기느냐 마느냐, 연장하느냐 마느냐로 추진이 안 될 것처럼 그런 시절도 있었단 말이죠. 그거를 고양시가 강력하게 추진을 했어요. 그리고 고양시가 돈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고양시에서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검토해 보니까 BC 지표가, 경제성 지표가 1.05 정도가 나왔단 말이죠. 보통 BC 지표가 1이 넘으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나서 고양시에서는 우리가 전액 부담할게, 시설공사비 그리고 약 10억 원의 연간 운영비를 고양시에서 지자체 비용으로 부담하기로 했단 말이죠. 국토부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다 이걸 비용을 부담한다고 하니, 그리고 기존에 선로가 있는, 역사가 있는 경의중앙선을 이용한단 말이죠. 그 선로를 좀 추가하거나 설비를 더 확충해서 개선하는 거를 지역 지자체가 자신들이 한다고 하니 이걸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타 대상도 아닌 거예요. 국가의 돈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고양시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케이 페이스가 된 거예요. 파주시는 이걸 벤치마킹 해야 되는 거겠죠. 수혜 아파트는 곡산, 백마, 풍산, 일산, 특히 일산역은 인천 지하철 2호선까지 연장이 예정돼 있잖아요. 굉장히 좋아진다. 일산역이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지금 이 구축들이 그나마 1억 이상 회복했다고 말씀드렸고, 이편에서 어바운스카이가 어느 정도 대장으로서 리딩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과거의 그 분위기나 지금까지는 막 체감을 못하고 이 구축 아파트들은 되게 많이 지쳐 있어요. 사람들도 좀 차가운데, 제가 다 자료를 봤는데 대곡소사선 근처의 라인은 조금이라도 조금씩 상승세를 타고 있긴 합니다. 근데 워낙 구축이고 여기가 또 뉴제 재생 지역이기도 하고 도시 재생이 필요해요. 앞으로 많이 좋아진다. 인천 지하철 2호선까지 연결되고 대곡소사선에 뭐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거겠죠. 또 총선 공약으로 대곡소사선은 탄현 연장안이 일부 지역 후보들에게 지금 올라가 있어요. 공약으로요. 탄현만 지금 여기 이렇게 소외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운정신도시는 탄현과 한번 같이 가야 된다. 자, 대곡소사선 파주 운정 연장 타당성 조사 진행 중입니다. 대곡소사선 개통 시기에 맞물려 동시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작년 11월쯤에 파주시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 검토 용역을 긴급으로 발주를 했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올해 6월에 결과가 발표가 나고 BC 지수를 1점대를 넘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 넘기게 된다면 이거는 무조건 들이대야 되는 사업인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선로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지금 철도 노선을 새로 뭐 토지 보상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철로에서 시설설비 개선하는 거예요. 복복선 이런 부지도 다 마련이 돼 있어요. 제가 그 SRT 파주 운정 연장에 관련된 영상을 여기 이렇게 카드 뉴스로 올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복복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고양시의 일산역 연장과 마찬가지로 파주시의 예산에 적극 반영하면 가능성이 높아요. 국토부에서 안 해줄 이유가 없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적극적으로 협조한다고 얘기했죠. 향후 SRT 파주 연장과 남북통일철도만 그 문재인 대통령의 유라시아 국가철도만 계획 건설에도 도움이 돼요. 타당성 조사 결과가 BC 지수가 잘 나오면 이걸 가지고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뭐 철도계획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철도기관과 관계 공공기관과 협의를 해서 파주시에서 전향적으로 우리가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면 예산 운영비 이런 거 다 협의하고 나서 확정 국토부에서 오케이 하면 연장되는 겁니다. 자, 대곡 소사선이 파주 운정역이 연결이 되면 여기 대곡에서 이제 일산까지 확정되고 여기 운정까지 연장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탄현 덕이지구 주민들도 좋고요. 야당 역세권, 뭐 롯데캐슬, 뭐 한빛마을 쪽 그리고 운정역에 복합단지 개발 사업의 사업성이 크게 상향될 거예요. 인천개발이 이것까지 미리 다 선점해서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인천개발의 랜드마크 운정역, 운정신도시 인프라 개선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주상복합 개발이 박차를 가할 것이고요. SRT 사업도 영향력을 가지게 되죠. 기타 P1, P2 부지 떠나서 운정역 중심상권 활성화에도 아주 좋아요. 가람마을 구축 아파트라든지 야당 역세권 구축 신축 아파트는 호재가 되겠죠. 지금 지하철 3호선은 도대체 언제 될지 알 수도 없잖아요. 우리만 GTS만 이용해서 서울 간다라고 이렇게 좀 편향된 시선에서 이제는 우리는 더블 역세권을 가지고 있다. 대곡 소사선과 경의중앙선, 대곡 더블 역세권을 통해서 쉽게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살기 좋은 동네가 되는 거고, 살기 좋은 동네가 되면 아파트 수요가 늘어나고, 아파트 수요가 늘어나면 구축 아파트에는 아주 좋은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소견은 파주시가 비교적 적은 예산에 들여서 지금까지 GTX라든지 지하철 3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땅 파고 또 토지 보상 해줘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기존의 경의중앙선 선로를 이용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의중앙선이 통일을 대비해서 이복선화까지 부지까지 거의 대부분 다 확보를 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이거는 무조건 파주시에서 전향적으로 한다면 연장이 어렵지 않은 사업이다. 이것마저 성사 못 시키면 정말 종합보행원을 어떻게 유치시키고, 그리고 파주 지하철 3호선 연장 이 가자마을가 아직까지도 지금 또 총선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이런 가자지구라든지 이런 지하철 3호선 연장은 어떻게 있겠습니까? 현재까지 파주 운정 모든 사업을 인프라 사업을 통틀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현실성 있는 현안이다. 밀어붙이면 내년에도 빠듯하지만 충분히 개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밀어붙여야 된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자, 오늘은 운포TV 여기까지 대곡 소사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부동산 문의는 카페로 문의를 주시면은 성실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